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을 팔려고 준비를 다 해뒀는데 그 임차인 한 명 때문에 계획이 통째로 멈춰버린 경험이요. 아니면 반대로요. 가게가 너무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한테 자, 임대차 만기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은 건물주도 그리고 세입자도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거를 자동갱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면요. 건물주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계획이 날아가고요. 반대로 임차인은 내 권리를 알면서도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자기 권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영 대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빌딩 투자업 그리고 디벨로퍼업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건물주도 그렇고 또 임차인도 그렇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법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요. 법이 작동하는 타이밍하고요. 또 방식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핵심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묵시적 갱신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도 그렇고 또 임차인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법이 알아서 계약을 1년간 연장시켜 버립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도요. 시간이 그냥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건물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요. 계약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 1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건물주한테 통보를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선택권이 생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세 가지 핵심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과 1이거든요.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요. 저 나가주셔야 돼요 라는 말을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늦게 해도 안 됩니다. 핵심은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 기간 안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법은 전혀 다릅니다. 민법에서는요. 내가 보낸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증명되지 않는 통보는요. 법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바로 몇 달 전에 임차인이랑 커피 마시면서요. 이번 만기 때 비워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알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요. 임차인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고 말하는 순간에요. 상황은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왜냐면요. 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쪽이 임대인이고 또 그것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도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들었다는 걸요.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법적으로는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여러 번 챙겨두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부터 발송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한 법적인 수단이거든요. 내용 증명, 이 제목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요. 임대차 일정 안내 같은 중립기여를 그냥 받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확인 기록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내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이 읽었다는 바로 그 기록이에요. 읽은 표시나 또 확인했습니다 라는 답장 캡처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이 통화 중에 임대차 만기 일정하고 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는지 또 그 기록들을 남겨놓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건물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었는지 또 언제 받았는지 내가 확인했다는 기록들을 남겨두는 게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거든요. 많은 건물주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 다음 계약부터 임대료 20%를 제가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니까요, 계약 종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법원에서는요, 임대료 인상 요구를요,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협상 제안으로 바라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임대료 인상 통보만 하고요, 그 1개월 전에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인상안을 거부하는 순간부터요, 이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대료는 못 올리고요, 임차인은 내보내지도 못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인상 얘기만 듣고요,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어야 정확한 거절입니다. 그 표현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라면요, 항상 임차인의 만기가 언제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임차인이라면요, 내 계약 기간의 만기가 언제인지, 건물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이 아니라 준비된 관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배준형 대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